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오늘도 주말 영상 준비를 했고요. 관심 종목, 돈이 몰린 섹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시황 체크, 미국장 체크를 한다면 미국장도 역시 좀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낙폭을 조금 회복을 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안쪽으로 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락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당장 중요한 이벤트는 9월 21일에 FOMC가 열리고 이때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75bp, 한 100bp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아마 0.75%포인트, 이제 0.75를 인상을 할 확률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상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은 오히려 그때부터 다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전까지는 좀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거래량이 다소 감소할 수는 있다. 그래서 좀 더 흐르거나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좀 더 매매를 그 이후에 방향성을 보고 좀 적극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로 봤을 때 현재 이것도 코스피인데 전저점 부근 정도가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태고, 그 전 저점은 요 구간이죠. 2300. 그래서 요 구간을 이번에 테스트 할 것이다 라는 좀 전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FOMC 전후로 한번 변동성이 얼마나 생기는지 그 정도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에서도 자꾸 반등 나오면 맞고 떨어지고, 반등 나오면 맞고 떨어지고, 반등 나오면 맞고 떨어지고, 근데 그 맞고 떨어지는 요 구간이 계속 고점을 낮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반등이 잠깐 나올 수는 있으나 요 고점을 또 낮추는지, 고점을 높이는 요거 좀 강한 반등이 나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또 반등 살짝 나와주고 또 맞고 떨어지는 요런 모습들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여전히 추세는 우하향 중이다.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면서 종목, 섹터에 최대한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시장은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딱 종목들을 봤을 때 많이 볼 게 없어요. 왜냐면은 기존에 강했던 신재생, 2차전지, 방산 등등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의 패턴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강했던 주도주가 원래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면은 오히려 시장 영향으로 많이 빠졌던 과대 낙폭이었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섹터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올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오히려 지도주에서 돈이 빠지면은 새로운 섹터로 돈이 몰릴 수가 있는데, 그런 명확한 섹터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냥 많이 빠졌던 과대 낙폭주에 들어올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오히려 그래서 시장에 반등이 나오는데 굉장히 소외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경우예요. 나는 기존에 강했던 주도주에서만 계속 노는데 시장은 반등 나오는데 주도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나마 많이 빠졌던 종목에 수급이 몰리면서 올라가서 뭐지?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소외받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느끼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수급이 주도주들이 어느 정도 고점 징후가 나오면은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봐야 되는 종목을 이번 주는 좀 추려봤는데 개별주랑 로봇 정도로 좀 보고 있어요. 그 외에 몇몇 테마가 있긴 한데 일단 그걸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좀 더구전자가 나왔는데, 더구전자의 경우에는 좀 개별주죠. 개별주 애플 관련주로 지금 수급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거래량이 줄어든 이런 음봉의 형태, 현재 5일선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반등이 나오더라도 5일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개별주의 형태로 시장 영향을 조금 받을 수는 있겠지만 비교적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래도 탄력적으로 개별주의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 차트 베이스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로봇주가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 중에서도 산업, 이제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서 종목들이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에 SPG가 이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강한 흐름이 나와줬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계속 로봇주들이 좀 순환매가 돌 수도 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로봇주부터 포함을 해서 기존에 또 강했던 종목도 눌림목에서 계속 공략하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이유니까 요런 눌림 자리도 계속 열려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정고점 구간에서도 나름대로 반등 구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보티즈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로보티즈도 지금 이런 고점 구간을 지금 여러 번 터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좀 돌파 시도를 계속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런 5일선 구간이 살아있으니까 이 종목도 현재 추세가 나쁘지 않다. 로봇주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고,
다음에 기존에 강했던 유일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살짝 차익 실현이 나오는 요건 윗꼬리가 나와줬어요. 유일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좀 빠져주는 흐름이 나와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추세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그래서 추세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인 하락, 좀 그런 눌린 구간을 봐야 되는 종목, 유일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요런 정거점 라인 요 구간에서도 눌림목 공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번에 KPF도 이 종목은 재료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석탄 관련도 있었는데 최근에 오르는 흐름은 왠지 로봇 관련으로 오르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고가 부근을 만들어줬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눌림 구간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예전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SP 시스템스, 발음이 안 돼요. 잠깐만. 자, 예전에 좋은 흐름이 나왔던 이제 SP 시스템스라는 종목도 지금 금요일날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6%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21선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T로보틱스도 마찬가지. T로보틱스도 21선 이탈 후에 추세가 꺾이는 듯 했으나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줬다. 그래서 일단은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여기에도 나름 이유가 없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9월달, 10월달에 삼성 자산운용에서 이제 로봇 상장 지수 펀드를 출시할 것으로 좀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도 여러 가지 이런 ETF 상품들이 나오기 전에 관련주들이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 모멘텀들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예전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였죠. 메타버스 ETF 나오기 전부터 해가지고 나오고 나서도 좀 한동안 좋은 흐름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메타버스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뭐 우주항공이나 뭐 여러가지 ETF들이 나오기 전에는 관련된 섹터가 비교적 좀 좋은 흐름이 나왔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계속 로봇 관련주들이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순환매적으로 도는 거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잘 매매를 하기가 어렵다, 뭐 2차전지 종목들 뭐 여러가지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로봇주에서 저 같은 경우에 좀 헷갈리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놀면서 조금 새로운 테마나 새로운 섹터에 좀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보고 좀 그때 판단을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픽으로는 일단 로봇주들을 보고 있고, 그 외에는 개별주들, 뭐 더구전자나 기타 2차전지의 재료를 갖고 있는 개별주 같은 종목들, 예를 들면은 최근에 또 이렇게 올랐던 동국산업, 이런 종목도 단기적으로 상승폭은 좀 크지만 이번에 2차전지 관련된 뭐 새로운 밸류를 받아야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좀 수급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좀 그렇지만 오히려 추가적으로 이런 눌림 자리들, 이런 자리에서도 아마 충분히 대기 매수세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종목도 일단 개별주의 흐름이긴 한데, 한농화성 같은 종목도 일단은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이런 눌림 자리들 혹시 개별주의 패턴으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삼진 L&D 같은 종목도 일단 다시 21선 위로 빼꼼 고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추세 타고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한창 같은 좀 개별 종목도 지금 이렇게 21선 돌파 이후에 약간의 도지 캔들이 두 번 연속 나오면서 좀 버텨주는 흐름들 나와주고 있어서 추가적인 이런 상승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로는 역시 애플페이가 또 완전히 소멸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해서는 원래 기존에 한국정보통신과 이루온만 조금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에 한국전자인증과 뭐 에이텍TN 같은 종목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애플페이 관련해서 새롭게 테마가 붙었습니다. 자, 애플페이는 말 그대로 이제 사실 무근 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대형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과 크게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은 타점에서 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역시 애플페이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약간 이런 것들이 좀 큰 변동성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계속 검색을 하면서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텍TN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들 일단 비슷하게 이런 351선 구간, 그 다음에 한국전자인증도 단기적으로 일단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쭉 나오겠죠. 그래서 쭉 나오는데 어느 특정 구간에서 조금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와주는지 여부, 그게 아니면은 그냥 패스, 이렇게 접근을 할 것 같고, 한국정보통신 이 종목도 일단은 올랐다가 좀 많이 다시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런데 요런 다시 지지라인 구간, 이런 구간에서 한번 다시 노려볼 것 같고, 이루원도 마찬가지, 이루원도 이런 눌림 구간들 일단 좀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원 ESC 같은 개별 테마, 이 종목도 뭐 좀 매매하기는 조금 까다로운데 어떤 이런 테마도 있고, 엔캠도 이런 눌림 구간들 있을 것 같고, 자, 그 외에도 일단 자율주행도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모트렉스. 사실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차트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 관련된 또 자동차, 전기차 관련주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대차도 지금 차트가, 추세가 굉장히 좋죠. 좀만 올라가면은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해서 자동차, 전기차 테마가 그래서 최근에 더 좋은 흐름이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또 자율주행해서 또 테마가 붙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모트렉스가 전기차 충전과 자율주행 모멘텀을 가지고 일단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도 거래대금이 일단 조금 괜찮게 터져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속 이런 눌림 구간들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추가적으로 자율주행 하면은 예전에 또 올랐던 테마들이 또 이쪽에서 순환매가 도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는 종목도 있고, 추세도 일단 살짝 올라왔죠. 그리고 예전에 또 좋은 흐름이 나왔던 인포뱅크는 여기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캠시스도 살짝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는데 또 이 구간에서 얼마나 잘 버텨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뭐 자율주행 종목들이 있는데 이쪽에도 돈이 들어오는지 이번 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전기차, 2차전지 쪽만 가볍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좋은 흐름이 계속 나왔던 이런 3기 종목도 이런 눌림목 충분히 유효하고, 그 다음에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왔던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뭐 미래 나노텍, 금양 이런 종목들도 워낙 또 강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또 강하게 한 번씩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마다 또 기술적 반등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도 한 번씩 크게 투매가 나와주면은 좀 낙주 매매 충분히 많은 분들이 노려보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2차전지 관련된 섹터에서는 또 이런 타점에서는 또 이런 타점 DNT 이런 타점도 계속 기계적으로 일단 매매는 할 수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유일에너테크도 일단 많이는 빠졌으나 일단 추세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수화학도 크게 빠졌는데 일단 거래량이 그래도 꽤 터졌거든요. 꽤 터져서 여기서 다이렉트로 공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좀 큰 폭으로 한 번 더 빠져주면은 그때서나 한번 눌림 공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하이텍도 일단 좀 이런 차익 실현의 이런 윗꼬리 흐름들이 조금 나와줘서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좀 크게 빠지면은 하거나 아니면 좀 패스하는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에코플라스틱 같은 종목도 계속 봐야겠죠. 이런 종목도 보고, 그 다음에 코리아 FT도 이런 전기차 관련해서 계속 잘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보고, 그 다음에 XR 관련해서도 일단은 완전히 차트가 무너진 게 아니라서 선익시스템, 뉴프렉스, 선익시스템도 이 구간 현재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은 이런 구간이 아마 21선 정도 공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열려 있고, 그다음에 뉴프렉스도 캔들상의 저점, 이 구간이 아마 단기 지지 라인이 일단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일단은 조금은 힘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옴시티도 일단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신, 한미글로벌은 단기 지지 라인은 이 정도 라인이 되겠네요. 한 22,000원에서 3,000원 구간. 이 구간이 단기 지지 라인이 될 것 같고, 유신도 일단은 빠져줬는데, 이런 구간들, 단기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 머큐리는 이제 5G, 네옴시티 관련해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고가놀이 패턴으로 이런 박스권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 하단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 같은 종목은 일단 차트 베이스로만 일단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트레이딩으로만 좀 짧게 하는 공략이 유효하고, 이런 구간들 일단 좀 열려는 있다. 자, 그 외에도 다 봤습니다. 그 외에도 뭐 기간 조정 여전히 잘 나오고 있는 조일 알미늄 기간 조정 잘 나오고 있는데 고점은 이렇게 높이고 있는 흐름들, 예전에 유일 로보틱스에서 좀 나왔던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가 한번 돌파가 나와주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기간 조정 하다가 제가 이제 저번 주 주말 영상이었나요? 기간 조정 하다가 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던 웰크로 한테 다시 빠졌다가 추세 살리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번 주에 또 말씀드렸던 바이오 플러스도 이때였죠. 이때였는데 그 이후에 바로 고점을 좀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을 잘 하는데 이렇게 저점을 잘 높이는 이런 흐름들을 계속 잘 체크를 하다 보면은 차트 베이스로 접근하는데도 비교적 또 좋은 또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종목을 받고 나머지는 이제 태양광 쪽도 완전히 또 끝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계속 보긴 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힘이 좀 꺾인 건 맞습니다. 그냥 일단은 기술적 반등 느낌으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올 수는 있다. 뭐 요런 지지 라인에서 한 번씩 반등은 나와줄 수 있는데,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일단은 좀 박스권으로 이렇게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대명에너지, S에너지, 현대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선순위가 막 꼽힐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한 번씩 순환매가 도는 또 신재생 섹터이기 때문에 가볍게 관심 종목에 넣고 이제 체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개별주로 뭐 SM 쪽이 좀 올라왔었죠. SM과 SM 라이프 디자인이 좀 올라왔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개별주로 올라왔다가 하루 천하로 다시 쭉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와주는지 좀 조심스럽게 보고, 오히려 쭉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은 그때서야 한번 다시 볼 것 같아요. SM 라이프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는 이제 좀 다른 뭐 로봇이나 우선순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다른 우선순위에 좀 더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나무가 이런 종목도 계속 추세가 좋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눌림 자리들 계속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조강 페인트도 2차전지 관련으로 이번에 올랐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계속 이런 구간들 일단은 넣어놓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종목들을 대부분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로봇부터 이런 개별주 위주로 많이 봤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강했던 2차전지, 애플페이 정도 네옴시티는 또 가볍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이 좀 더 좋은 흐름이, 모트렉스만 좀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다른 종목들로 순환매가 좀 도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된다. 좀 더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계속 좋은 추세를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전기차,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현대차 관련해서 뭐 예전에 지금까지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게 뭐 SL이나 화신 같은 종목들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왔죠. 이번에 화신이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화신 같은 종목 보면은 조정이 꽤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요 구간이 전고점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섹터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다 했고, 다음 주도 일단은 FOMC를 앞두고 오히려 그냥 가볍게 살살살 관망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별주 종목 위주로 최대한 선별을 잘 하셔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황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추세는 우하향입니다. 우하향인데 솔직히 종목 선정만 잘하고 고전장 위주 대응만 잘 한다면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수익이 내는 것도 그렇게 불가능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황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시황도 잘 체크를 하면서, 또 그래도 내가 원래 매매를 비교적 많이 하는데 이렇게 시황이 불안하면은 정말 이 횟수를 확 줄여서 좀 더 압축, 선별을 해서 치고 빠지는 이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 그냥 무조건 저점 매수 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여기까지 주요 관심 종목, 돈이 몰린 섹터부터 시황까지 가볍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